안녕하세요. 독서와 하브루타로 행복한 교육을 전하는 성재입니다. 좀 전에 돼지책에 이어서 오늘 소피가 화나면 정말 정말 화나면이라는 그림책으로 또 하브루타 이야기 하나 더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소피가 화나면 정말 정말 화나면 몰리뱅 그 그림 굉장히 이제 유명한 책이죠. 아이들 분노나 화를 주제로 하는 이제 그림책을 고를 때 많이 이제 그 선택되는 책이에요. 자, 요 앞에 있는 아이가 소피겠죠? 근데 눈동자랑 표정이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은 빨간색. 자, 화하면 빨간색이죠. 우리가 막 이렇게 부글부글 끓는 용광로처럼. 왜 우리 소피는 화가 난 걸까요? 정말 정말 화나면 우리 이 소피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한번 간단하게 줄거리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피가 한참 놀고 있는데 언니가 갑자기 와서 고릴라를 움켜잡아요. 근데 이제 서로 뺏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실갱이를 하다가 서로 뭐 내 거야, 내 차례야 막 이렇게 하다가 언니가 고릴라를 낚아채는 바람에 이제 트럭 위로 엎어졌어요.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내 차례야 서로 그러다가 이제 뺏겼을 때 그 분노, 화. 근데 소피가 정말 정말 진짜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막 발을 쾅쾅 구르고 소리를 지르고 막 탁탁 치는 대로 막 다 부셔버리고 싶을 정도로 분노가 올라왔어요. 정말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막 으아 하고 이제 그 소피의 분노가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정말 그 화가 어느 정도 났냐면 터져오르는 화산 같아요. 뻥 하고 터지면 그런 그런데 이제 화가 났는데 소피는 이제 달리기 시작합니다. 달리고 또 달리고 계속 달려요. 주저앉을 때까지 달려요. 그리고 한참 달리고 난 다음에는 훌쩍훌쩍 웁니다. 그리고 뭐 바위를 보기도 하고 나무를 보기도 하고 고사리를 보기도 하고 지저귀는 새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한참 달리다가 소피가 좋아하는 나무인 것 같아요. 늙은 너두번 나무를 찾아가 나무 위로 올라가요. 그 나무에서 이렇게 앉아서 보는 풍경은 바다가 보이고 그리고 그 바람, 시원한 바람이 머릿결을 이제 어루만지는 산들바람을 느끼고 그리고 이제 물결도 바라봅니다. 이렇게 자연에서 가만히 있다 보니 소피는 드넓은 세상이지 소피를 포근히 감싸준다는 표현을 해요. 기분이 한결 좋아진 이제 소피는 나무에서 내려와 이제 웃으면서 집으로 갑니다. 기분이 좀 풀린 모양이에요. 그리고 웃으면서 문을 열고 다녀왔습니다 하고 문을 여는데 가족들이 웃으면서 이제 막 맞아줘요. 따뜻한 집에선 좋은 냄새가 나고 온 식구들이 이제 소피를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이렇게 안아줍니다. 그리고 같이 이제 재밌게 퍼즐을 하면서 노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소피는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그림책이 끝이 납니다. 한 인간의 그 화가 나는 과정, 그리고 막 그 화가 막 솟아오르고 이걸 어쩔 줄 모르는 그 과정부터 그 화가 내려앉는 과정까지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을 너무 저는 잘 그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로 이제 아이들과 어떤 질문을 나눴는지 이제 말씀드려볼게요. 너는 언제 가장 화가 나? 최근에 화가 난 일이 있어? 화는 왜 나는 걸까? 화가 난다는 건 나쁜 걸까? 화가 나면 어떻게 해? 소피는 왜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고 아이들이랑 한참 얘기를 합니다. 우선 언제 화가 나냐고 이제 물어봐요. 제가 아이들한테. 그럴 때 아이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동생이 제가 장난감 가지고 노는데 뭐 뺏어갔을 때요.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걸 망가뜨렸을 때요. 엄마가 내가 한 일이 아닌데 억울하게 엄마한테 혼났을 때요.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화가 난 일이 있어도 이제 얘기를 한참 나누면 아이들이 그동안 화가 났던 걸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다 들어줍니다. 그럼 이제 화가 나면 어떻게 하는지 이제 물어봐요. 그럼 어떤 아이는 그냥 방에 문 쾅 닫고 들어가서 엉엉 운다는 친구도 있고, 막 화가 나면 동생을 때린다는 친구도 있고, 막 소리를 지른다는 친구도 있고, 막 운다라고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들한테 물어보죠. 그럼 소피는 화가 났는데 나중에 되게 화가 나지 않는다 그랬잖아? 왜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은 걸까? 이렇게 아이들한테 질문을 하면 아이들이 생각을 해요. 막 달려서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조금 위로를 받은 것 같아요.
조금 위로 훌쩍훌쩍 울었잖아요. 울고 났더니 기분이 한결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화가 났을 때, 화가 나는 감정은 되게 자연스러운 감정인데, 이게 화를 너무 참으면 병이 되니까, 화가 났을 때 이거를 되게 이렇게 기분을 얼른 풀어야 되니까 그 기분을 푸는 방법을 알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선생님은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선생님은 화가 너무 나거나 하면 운동화를 신고 나가서 산책을 한다. 산책을 한다. 그리고 음악을 듣는다. 그리고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다. 이렇게 하면 기분이 풀어져서 집에 들어온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너희들도 혹시 이렇게 기분이 풀리는 거 3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 한번 찾아볼까? 그러면 어떤 아이는 책을 읽어요. 방에 가서 조용히 생각을 해요. 뭐 나가서 놀아요. 뭐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를 떨어요. 그림을 그려요. 노래를 들어요.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는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감정들, 화가 나는 감정들이 나쁜 걸까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맨날 울면 안 돼, 울면 나쁜 아이야, 떼쓰면 안 돼, 화내면 안 돼, 이런 교육을 받아서 이게 화가 나는 자연스러운 감정을 굉장히 억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그 억압받고 화가 나는 감정을 억누를수록 저는 그게 마음에 쌓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화가 난다고 소리를 지르고 누군가한테 폭력을 휘두르고 이런 거는 옳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화나는 감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거를 내가 건전하게 건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안다는 것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글을 쓴다든가 저희 옛날에 축복이는 하루는 일기를 썼는데 저를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일기에서 그 화가 나는 일이 있었는데 일기를 쓰면 기분이 좋아지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들은 그걸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걸 찾은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엄마 나는 이제 화가 나면 일기를 쓸 거야. 그래서 왜? 했더니 엄마 좀 이렇게 막 내가 화난 걸 쓰고 나면 기분이 좀 좋아져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잘 써라라고 했는데 글을 쓰면서 기분이 풀어지기도 하고 음악을 들으면서 풀어지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또 그림을 그리면서 풀어지기도 하고 요거를 아는 아이와 모르는 아이는 정말 크겠죠. 내가 지금 화나는 게 낫구나. 그래 이거를 내가 지금 화가 나면 내가 지금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니까 이걸 얼른 풀어야지. 그리고 얼른 풀어내는 아이는 건강하게 크겠죠. 감정이나 정서적으로. 근데 그렇지 모르고 내가 왜가 화가 났는지도 모르겠고 화가 났는데 이거를 화를 내면 내가 나쁜 아이 같고 그냥 꾸역꾸역 눌러담고 있는 아이. 한 사람의 인간으로 보면 너무 안쓰럽잖아요. 내 아이가 그렇다 그러면 그런 분노는 저는 어느 순간 쌓이고 쌓여서 뻥 터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노나 화들을 그때그때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과 이런 거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누가 알려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알아야겠죠. 내가 언제 화가 나는데 그럴 때는 왜 화가 나는지 이거를 내가 이 화를 어떻게 풀면 좀 기분이 좋아지는지를 각자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이 이야기를 나눌 때는 아이들이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엄마가 저번에 나 야단쳐서 화가 났어. 이런 얘기를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엄마가 그때 너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이래이래해서 그런 거야. 사과하고 소통의 시간으로 가지면 너무 좋겠죠. 그럼 그 아이가 나 엄마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엄마가 그때 엄마가 나에 대해서 되게 화났어. 억울했어. 마음에 쌓여있던 거를 풀어버리는 시간도 되겠죠. 그래서 꼭 한번 아이들이랑 언제 화가 나는지 언제 그 화를 엄마는 이렇게 하면 화가 좀 누그러지고 풀어지던데 너는 언제 어떻게 하면 뭐를 하면 기분이 좀 좋아져? 이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의외로 성인들도 내가 화를 내는 걸 꿀꿀 참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그렇게 교육받았잖아요. 착한 아이 또 커야 되고 좋은 사람의 이미지가 있어야 하고 그래서 이렇게 눌러 담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쌓이다 보면 우울증이 오고 막 그래요. 그건 건강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남편이랑도 또 나도 내가 어떤 걸 해서 기분이 좋아졌지를 몰랐다면 지금 이 소피가 화나면 정말 화나면으로 가족 하부르타를 통해서 각자 언제 화가 나는지 어떻게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너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하부르타를 하는 이유가 뭐 사고력을 키우고 창의력을 키우고 여러 가지 있어요. 하지만 내 아이와 소통하는 창구가 된다는 거 그리고 또 나를 들여다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내가 이럴 때 이렇게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지고 이런 걸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브루타라면 건강한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이거 되게 훌륭한 거죠. 저도 지금 아주 건강한 인간으로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바뀌어 나가겠죠. 그러면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 아이들과 이런 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시고 가족 하브루타 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